이스라엘은 콜롬비아 지진 이후 계속해서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 의료 장비가 포함된 추가 5톤의 구호물자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조 및 인도적 지원 합동 임무단은 이미 일주일째 현지에 머물고 있습니다. 80명으로 구성된 이 임무단은 현재 콜롬비아에서 활동 중인 가장 큰 규모의 임무단입니다. 콜롬비아는 이번 참사 이후 재건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원은 두 나라 사이에 새롭게 형성된 강한 관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입니다. 예루살렘과 보고타는 9월 1일부터 상호 비자 면제에도 합의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을 위해 보고타에서 연결된 콜롬비아 주재 신임 이스라엘 대사 비비안 아이젠과 함께합니다. 비비안 아이젠 대사님, i24 뉴스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지원 활동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팀들은 어떻게 활동해 왔으며 이번에 새로 도착한 의료 물자가 현지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팀은 이미 일주일 동안 콜롬비아 팀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들은 피해자 구조의 첫 번째 단계를 거의 마쳤습니다. 오늘 중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작업은 건물 점검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들이 안전한지,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서 살 수 있는지, 병원이나 학교 등도 포함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요일에 끝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그들을 데려갈 비행기로 돌아갈 때 우리는 또 다른 5톤의 구호품을 가져올 예정이고, 이는 구조팀을 이곳에 데려온 비행기로 이미 가져온 구호품에 추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콜롬비아 보고타 현지에서 구입할 물품으로 마련돼 세 번째 기부도 추가될 것입니다. 네, 이 구조팀들이 해온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 팀이 콜롬비아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나요? 앞서 이들이 콜롬비아 구조팀과 직접 협력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매우 협력적인 방식으로 함께 일해왔습니다. 그들은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콜롬비아에는 없는 기술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은 콜롬비아 국민들에게 정말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많은 피해자들을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론을 포함한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기술로 피해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 안에 있는 피해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전문성이 세계 다른 지역에서 활용되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놀라워요. 아이젠 대사님은 어떠셨나요? 콜롬비아에서 어떻게 환영받으셨나요? 대사관에서의 첫 근무일이 불과 이틀 전이었다고 들었어요. 이 새로운 역할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드는 일은 무엇인가요? 정말 그래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정부도 정말 바쁘게 여러 가지를 처리하고 있어서요. 테러와 지진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따뜻하게 환영받았어요. 콜롬비아 사람들의 따뜻함이 느껴져요. 그분들이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다는 것도 느껴져요.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위해 노력할 거예요. 이곳에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정말 친절하고 따뜻한 분들이에요. 와, 그 얘기를 들으니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양국 관계에 대해 말씀하실 때 비자 요건을 없애는 결정이 이 좋은 관계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고 특히 이스라엘과 콜롬비아 시민들 사이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아주 처음부터 우리는 최소한 3가지 주제를 다루고 싶었어요. 그중 하나가 비자 문제였는데 어제 마침내 12월 1일부터 비자가 폐지된다는데 합의했어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했던 주제는 이스라엘로의 석탄 수출 금지 조치의 해제였어요. 그 결정은 이전 정부 시절에 내려졌던 것이고 이번 정부의 첫 주에 취소되었어요. 그리고 이전 정부 시절에 위태로웠던 세 번째 사안은 2013년에 체결된 우리의 무역협정이에요. 2020년에 시행되었죠.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협정이 취소될 진짜 위험이 있었어요. 대통령님께서 이전 대통령이 무역협정을 취소하겠다고 선언했어요. 하지만 결국 내부 규정 때문에 의회에서 투표를 해야 했는데 그 투표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역 협정은 여전히 유효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기관들 사이, 정부들 사이에서 어떤 제품들이 이 무역 협정에 포함될지 결정하기 위해 대화를 나눠야 해요. 부과되는 세금을 조정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우리 나라들 간의 무역을 늘리고 더 많은 투자자들을 콜롬비아로 유치하며 콜롬비아 경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경제도 성장시키는 큰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믿어요. 이건 작년 페트로 정부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변화예요. 이렇게 새로운 결정들을 내리면서 사실상 제로에서 다시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 역할을 맡으면서 겪는 주요한 도전 과제들은 무엇인가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요 도전 과제 중 하나는 이 나라에 여전히 존재하는 서사들이에요. 이전 정부 시절, 지난 몇 년 동안, 그리고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후, 10월 7일 이후로 이스라엘을 겨냥한 네오 악의적인 담론이 많이 퍼졌어요. 주로 대통령에 의해 시작되어 소셜미디어 전반에 퍼졌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곳의 많은 사람들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만큼 충분한 지식이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인공지능과 소셜미디어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정말 이곳 청중 중 일부는 이스라엘을 정말로 지지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죠. 중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반유대주의적 내러티브도 볼 수 있어요. 그걸 보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주요 과제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으시겠지만 비비안 아이젠 대사님, 이 새롭고 아주 중요한 대사직에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24뉴스에 함께해 주시고 부인 첫 며칠에 대해 더 많이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시고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은 밤 되세요.